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갤럭시 A35가 국내에 드디어 출시가 되었죠.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 A35 국내판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대략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갤럭시 A35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번 갤럭시 A35 같은 경우 램 6기가와 128기가 스토리지가 탑재된 모델이고, 제가 사용한 제품 같은 경우 리뷰용 유닛으로 본 제품의 기능, 성능, 디자인, 가격,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들은 정식 출시가 될 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자면 제가 받은 색상은 블루 블랙 색상인데, 멀리서 보면 약간 밝은 블랙 느낌도 나고 가까이서 보면 네이비 느낌도 나고 호불호가 없는 그런 색상으로 무난했습니다. 후면은 유광 글래스 소재가 사용되었고, 해외에서는 라이트 블루와 라일락, 레몬 색상이 출시가 되었지만 국내 같은 경우 제가 받은 블루 블랙과 라이트 블루 색상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A55 해외 직구판 한번 핸즈온에서 사용해봤던 후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A55와 동일하게 A35도 여기 키 아일랜드라는 테두리 프레임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갤럭시 A55와는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A55 같은 경우 좀 광택 느낌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을 했었고, S24나 S24 플러스처럼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에 테두리 같은 경우 굴곡이 없다 보니 생폰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이 좀 아파서 앞면 부분과 뒷면 부분 모두 굴곡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A35 같은 경우 앞면과 뒷면 모두 테두리 부분에 살짝 굴곡이 있어서 그립감이 A55보다, 심지어 S24와 S24 플러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키 아일랜드 부분도 엄청 막 툭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요. 베젤 같은 경우 A55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40만원대의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데다가 디스플레이도 최대 10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하는 6.6인치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돼서 생각보다 밝았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좀 어둡다라는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A35도 A55처럼 전면에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 S23 FE처럼 실버 펀치홀 카메라 링이 탑재된 줄 알았지만 그래도 실버 링이 없어서 보기에도 꽤 괜찮았는데요. 그 외 128Hz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최대 FHD 플러스 해상도의 Always On 디스플레이까지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가 됐던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 유리가 사용되면서 고릴라 글래스 5를 사용했던 A34보다 내구성 부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 가격대의 큰 단점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단점을 한 가지 뽑아보자면 A35도 A55처럼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전면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인식이 생각보다 좀 느리기도 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A35에는 후면에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와 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5메가픽셀 접사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A55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접사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다는 그런 상징성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둘 다 노이즈가 살짝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 영상 같은 경우 4K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했고요. A35에는 엑시노스 1380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긱벤치 6 벤치마크 점수 기준 싱글코어 1000점대, 멀티코어 2900점대로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대략 갤럭시 S10 시리즈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장점이라 한다면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초기에 세팅하고 데이터 복원을 안 했을 때 블로트웨어가 거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 라인업인 S24 시리즈나 폴드5를 세팅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삼성 자사 앱들도 엄청 많고 구글 자사 앱들도 엄청 많아서 일일이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일일이 지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는데, A35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앱은 스마트 스위치, 네팔과 같은 기본적인 삼성 앱이나 구글 앱만 설치가 되고 페이스북 딱 하나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40만원대 보급형에서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긴 하겠지만 램 8기가가 아닌 6기가가 탑재돼서 그런지 살짝 버벅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도 국내판 같은 경우 원심에 후면에 마이크로 SD로만 사용이 가능한 슬롯이 또 추가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최대 1TB까지 스토리지 확장도 가능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2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A55와 동일하게 치무선 충전 지원이나 역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 기준으로 평균 20W대로 충전이 됐었고, 배터리 같은 경우 완충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제가 업무용 핸드폰으로만 사용을 하기도 했고, 단기간 동안 사용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침에 나가서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간단하게 보고 저녁 6시나 7시쯤에 돌아왔음에도 40%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생각보다 오래가고 블루투스 에어도 없고 디스플레이도 밝고 카메라도 무난해서 이번 갤럭시 A35 같은 경우 업무용 폰이나 서브폰 용도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인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서브폰이나 현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업무용 폰을 구하신다면 이번 갤럭시 A35는 삼성 원래 또 지원을 하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탑재됐지,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배터리도 오래가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대략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제품들에 관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